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너리즘 라디오 진행자 성지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라디오로 돌아온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하는 이 현장이랑 뭔가 저의 목소리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지난 방송들 이후에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라디오로 찾아온 만큼 오늘은 특별한 분과 라디오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양동민 작가님 오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찍고 비주얼 디렉팅도 하고 그리고 암생존자이기도 한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동민님을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정말 한 가지 수식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동민 작가님의 내면에 담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라디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는 제가 5년 만에 새로운 작업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엔터 회사에 들어가서 비주얼 디렉터 일을 하게 됐어요. 오. 네. 그리고 식물도 키우고 있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먼저 전시를 최근에 5년 만에 제가 5년 전에 그 마더 시리즈 전시를 하고 사진집을 출간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한동안 개인 작업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량의 작업이지만 좀 네.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생겨서 아직 열심히 작업. 전시가 시작된 건 아니죠? 네네, 아마 5월 중순쯤에 음.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근황 소개해 주실 때 새로운 엔터 회사에 들어가셔서 비주얼 디렉터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엔터도 대비가 굉장히 철저하지만 그래도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약간 남자 그룹인가요? 여자 그룹인가요? 남자 그룹이고요. 오. 네, 아니,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이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네. 또 동민 작가님이 비주얼 디렉터를 맡으신 새로운 아티스트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나오게 된다면 한번 기뜸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식물을 또 키우시는 취미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식물을 좀 좋아하세요? 좋아는 했지만 또 식물 킬러였는데요. 저랑 똑같아요. 네네, 킬러였지만 네. 다시 뭔가 어떤 계기로 봄이 와서 이제 우연히 어머니 납골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화원에 갔는데 되게 초록초록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집에 데려가 볼까? 이 생각에 처음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바질도 심고 그리고 로즈마리도 키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쉬운 식물인가요? 아니요, 저에게 쉬운 식물이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저도 식물 킬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식물을 되게 좋아하고 잘 키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은 되게 정직해서 제가 조금만 관심을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다 가버리잖아요. 말라버리죠. 그렇게 간 친구들이 몇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사 오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창문 밖에 식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제가 그동안 키워오던 뭐 선인장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식물들을 두었는데 겨울이었잖아요. 제가 또 까먹은 거예요. 추워서. 네. 그래서 킬복순. 이번에 저도 봄맞이로 엄마가 이제 진짜 죽이지 말고 잘 키워라. 이래서 되게 푸릇푸릇한 애들을 가져다 줬는데 집안에 저는 식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요. 어. 생기가 넘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따로 애완동물은 안 키우시나요? 네, 지금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어. 예. 애완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반려식물. 맞아요. 반려식물. 네, 반려식물. 다시 말하면 안 될까요? 킬러. 네, 여튼 이렇게 요즘 동민님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동민님의 좀 더 집중해서 그동안 살아오신 일들이나 아니면 동민님의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동민님이 어떻게 사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디지털 사진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카메라를 처음 만지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CA 주말에 하는 활동으로 요즘도 CA라고 하나요? 저 때까지는 CA라고 했는데 CA 맞나요? 네, CA라고 아직 하나 봐요. 앞에 CA 활동으로 네. 이제 주말마다 대학로에 있는 막 마로니에 공원 출사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희 외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을 찍었고 또 그 사진을 우연히 제가 그 인물사진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간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그룹 전시를 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사진 전시회를 많이 보러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오형근 선생님의 아줌마 시리즈를 보고서 되게 감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개원예대 사진과에 제가 입시를 준비하게 됐죠. 사진과에 입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20살 때에도 없었고 그러다가 2년 정도 늦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는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다양한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사회성을 킬러 약간 사회성을 길렀고 그 이후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딱 생겨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어쨌든 처음 공모전을 내셨던 작품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굉장히 큰 곳에 전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딱 내가 낸 작품이 선정이 되고 어딘가에 전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엄마 나 뭐 재능이 있나 봐. 뭐야 엄마 나 당선됐어 하면서 이제 막 상장도 받으러 가고 이제 막 갔는데 되게 여러 수상자분들이 계셨는데 사진들이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담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때 나는 이쪽에 조금 재능이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동민님의 학창 시절도 궁금해요. 대학 시절? 대학 시절 동민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학 시절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뺀질이였는데 네. 이제 오영근 선생님께 사진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사진 수업 외에는 학교를 잘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다른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억지로 막 힘들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진과에서는 나름 장학금도 받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약간 본인 입으로 뺀질거린다 하지만 또 막 수석, 차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동민님이 되게 사진에는 또 좋아하는 거 굉장히 잘 해내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부터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학우들이 봤을 땐 저 언니 놀 거 다 놀면서 맨날 시험만 보면 1등해 약간.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저 스스로는 제가 학교에서 되게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작업에만 몰두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엄청 많아. 혼자만 아싸라 생각하면 진짜 아싸는 잘 모르지 않아요? 저 핵인싸였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약간 또 원하던 컨셉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아싸. 맞아요. 아티스트. 그쵸.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학창 시절이랑 동민님이 사진을 시작하셨던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동민님이랑 인스타 친구다 보니까 인스타로 동민님 피드를 이번에 또 사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인스타로도 저는 굉장히 재미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프레임 프로젝트라고 그 배우 차서원 씨와 이번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방영됐어서 조금 화제가 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프레임 프로젝트는 네. 이제 배우 차서원 씨가 만든 사진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든 섬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제 필름 카메라 작동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뷰파인더와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좀 시각을 길러준다든지 그리고 또 결과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멋진 취지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통영의 연화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MBC의 나 혼자 산다에서도 방영을 했었어요. 네. 사진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나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하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거예요? 일단 연화도라는 섬에 3박 4일 정도 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통영에서 연화도까지 배를 타고 한참을 좀 가야 돼요. 1시간 넘게. 근데 이제 막상 연화도에 가면 네. 마실 물도 막 길러 와야 되는 정도로 되게 어떤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저희가 막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나는 어떤 물고기나 그냥 한식 위주로 해서 막 먹는 건데 저는 갔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떼약볕에서 이제 있는 게 조금 이제 덥고 저 그때 좀 시커멓게 타고 살도 막 2kg씩 쭉쭉 빠지더라고요. 4일 만에. 그러니까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려면 안 먹어야 돼. 갑자기 다른 길이. 얘기인데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서울 이런 생활이랑은 아예 반대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차서원 배우님이 이전에도 이제 다른 뭐 캄보디아나 이쪽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주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제 그 연화 분교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전교생이 4명이에요. 정말요? 네, 전교생이 4명이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있어요. 다 가족이에요. 마을이구나. 네. 그냥. 그래서 되게 소수의 인원이라서 한 명 한 명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깊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예술이라는 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정말 타고난 어떤 감각이나 맞아요. 감성들에 되게 많이 놀라고 또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가르쳐 주는 거는 그 기계 작동법일 뿐이고 그 친구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사실 사람이 유년기에 그런 경험한 직업적인 거, 그러니까 경험적인 게 되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직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이 친구들 중에 누군가 나중에 커서 정말 사진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예술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동민님한테도 뭔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소수의 인원들이랑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사람 대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대화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서원 배우께서 이런 또 뜻깊은 프로젝트를 참여시켜주고 또 계속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된 분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전 이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이찬영 님이랑 새벽송 챌린지라고 심지어 저는 그걸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맞아요. 그 뮤지션 그 이찬혁 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찬혁 비디오에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 새벽송을 주제로 제가 슬쩍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새벽송이라는 게 원래는 기독교 문화인데 진짜 실제로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의 문화예요. 어. 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을 돌면서 띵동 해서 이제 캐롤을 불러드리고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되게 잊혀져 가는 문화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거를 또 기획한 찬혁이가 너무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그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네. 그니까요. 저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문화인지는 몰랐어요.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혹시 옛날에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새벽송을 직접 체험한 건 처음이에요. 네. 어떠셨어요?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일단 네. 추웠고요. 되게 추웠고 그쵸. 막 마포구 쪽에서부터 막 일산까지 막 빙빙 돌면서 진짜 밤 내내 그렇게 새벽 내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은 초코파이였어요. 드리는 거죠?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제 네. 정 이렇게 다시 드리고 했는데 되게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사랑이지.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진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매년 성탄절마다. 매년 했으면 성탄절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저희 집도 한번 갈게요. 와주시나요? 네네네, 갈게요.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평소에 인스타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동민님이 감명 깊게 봤던 뭐 전시나 책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업로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이너리즘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를 네.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건 이미 끝난 전시여서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네. 제주도에 갔을 때 네. 그 포도 뮤지엄이라는 공간에서 네. 어떤 혐오에 관한 그런 시뮬레이션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목이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테마였고 어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다양한 오브제랑 컬러로 막 전시를 했는데 진짜 지금까지도 인상이 너무 남아요. 혐오? 혐오와 차별 그런 것들 막 SNS에 막 네. 악플도 달고 사람들이 되게 그냥 서스럼 없이 혐오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그쵸. 어떤 대상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저격 그런 전시였어요. 근데 부제가 너와 내가 만든 세계였던 건가요? 너와 내가 만든 세상.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다. 그쵸. 네. 결국엔 너와 내가 만든 거야. 혐오란. 아무튼 동민님이- 끊임없는 남들과의 비교는 진짜 자기 학대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좀 멈추고 뒤도 돌아보고 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야 또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약간 주제를 바꿔서 동민님께서 또 유튜브라는 SNS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채널을 만들게 되셨던 이유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게 된 계기는 제가 5년 전에 네. 대장암 투병을 할 때
네. 이제 암에 대한 정보도 너무 서투르고 그 당시에는 네이버의 암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주고받는 정보들이 거의 전부였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내가 채널을 만들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보러 올 수 있게, 그리고 또 각자 투병 생활이나 암에 대한 나의 경험들로 사람들하고 좀 공감하고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기록을 위한 게 가장 컸는데, 게으르다 보니 꾸준한 촬영과 편집, 쉽지 업로드가 않죠. 보통 일이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유튜버님들 존경합니다. 그래도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동민님이 저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미니즘 인터뷰. 동미니즘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 동미니즘이라는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컨텐츠도 만들고, 양동민 인터뷰. 아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맛집이나 동민님이 평소에 일상 같은 것들도 보여주시는 브이로그도 만드시고. 앞으로 그러면 유튜브는 더 이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그 제 채널 안에 양동민 인터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 또래의 젊은 암 환우부터 일반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제 주고받는 내용의 컨텐츠예요. 네.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정 사진을 촬영하고 끝이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인상 깊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방송 섭외도 몇 번 들어오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섭외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제가 또 게으르고 다른 일들이 생업에 너무 집중하느라 많으시네. 좀 네. 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컨텐츠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인터뷰도 굉장히 담백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고 있는 인터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동민님의 암 투병 당시 생활을 조금 얘기를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주기가 되었는데요, 올해로. 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갑자기 대장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 같이 정말. 이제 막 정말 시한부 인생인가?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엄마도 떠나고, 이제 나도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가서 다행히 막 엄청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3기였는데 그래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이겨냈죠. 그리고 되게 기쁜 소식은 네. 이제 올해로 제가 5년이 네네. 됐는데 최근에 검진 결과를 패스하게 돼서 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5년 동안 계속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초반 막 1, 2년까지는 네.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5년까지 온 거죠. 선생님이 2년 뒤에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삶에서 계속 검사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와,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되게 힘든 시간을 그래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뭔가 어머니를 잃는 순간부터 본인이 암에 걸리는 것까지 한 번에 다 감당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민님의 작품 중에서 마더라는 작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마더 시리즈는 네. 저희 엄마가 1년 반 동안 뇌종양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간병을 하면서 엄마의 임종까지 기록한 작업이에요. 처음부터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그 당시에는 정말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었고 거의 강박적으로 엄마를 네. 기록하다시피 했는데 모든 모습을 기록했어요, 정말.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다시는 이런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제 이런 작업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기록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작업물들을 보면서 점점 다음 장 보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어쨌든 딱 선명하게 보이고 그 안에 눈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뭔가 무서우셨나요?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 또한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빠져서 그 작업물을 사진들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동민님이 울고 계신 사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던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게 막상 제 작업, 지금 와서는 작업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정말 엄마 간병에 올인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뇌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이 편마비가 오셨었고 저 없이는 좀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상태여서 조금 어린 아이처럼 변하셨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뇌 쪽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감당하기가 좀 그땐 어렵고 저도 또한 너무 20대 초반이라 어렵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엄마랑 정말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 아픈 사람과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엄마 휠체어를 끌고 막 가다가 길에서 엄마를 막 버리고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둥 뒤에 숨어서 엄마 쳐다보면서 울고 왜냐면 엄마 혼자 휠체어도 못 미는데 아마 그런 어떤 죄책감과 부담감과 두려움 같은 게 막 섞여서 그때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게 좀 못되게 했을까? 생색내고. 그래도 동민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사진으로 기록도 많이 해두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작업을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 하나도 그런 게 다 담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동민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이걸로 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벌써 5년 전인 건가요, 그러면? 마지막 전시가 2018년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2016년도였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이제 전시도 하고 다양한 매체에 소개도 되고 했었는데 더 감사하죠. 또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은 마더뿐만 아니라 동민님 작업 중에서 뭐 자양 아니면 포트레이트 오브 영 아니면 세븐틴 같은 개인 작업 네네 맞아요. 다양한 개인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자양이라는 작업들은 어떤 작업이죠? 이제 자양동 시리즈인데 그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자양동 나와버리셨어요. 아, 저희 엄마는 답심리 나와버리.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항상 고스톱도 많이 치시고 하셨는데 핵 인싸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ENFP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저랑 똑같은 MBTI. 네. 사람도 좋아하고. 네. 주변에 사람도 네. 많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1년 뒤쯤에 1년이 안 됐을 때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서 저희 동네 그리고 엄마가 자주 다녔던 공간 그리고 엄마가 항상 같이 놀고 생활했던 아줌마들을 찍으면서 좀 애도의 시간을 겪었던 시리즈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의 작업이었군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동민 작가님이 이 어른들을 아시고 이렇게 막 고스톱 치는 현장을 어떻게 급습하셔서 찍으신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어지는 또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포트레이 오브 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작품은 다양한 젊음의 모습을 초상화로 사진을 남기신 작업이잖아요. 네. 사실 그냥 제가 제 눈에 띄는 찍고 싶은 사람들을 찍었어요.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가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서 대학생 시절에는 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냥 제 주변 그리고 또 안양 1번가에 길거리를 좀 배회하는 고등학생들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그거가 이제 세븐틴이라는 제목을 제가 했는데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이렇게 막 엮어버리네. 진짜 궁금했어요. 그 세븐틴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17살 친구들이 맞나요? 나이는 모르지만 교복을 입고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은 친구들인데 그쵸. 그래서 제가 17살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제가 학교 끝나고 딱 책가방 메고 카메라 들고 안양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막 먹자골목이랑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저도 겪었던 그리고 또 지영님도 겪었던 그런 고등학생 시절에 놀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외롭고 또 불안한 어떤 방황하는 시절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왔고 또 저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해서 찍었어요. 그때 되게 거침없이 막 무모할 정도로 막 카메라 들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그냥 하셨던 거예요? 네, 진짜로. 근데 막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메일 주소 받고 데이터도 보내드리고 이메일도 몇 번 주고받은 친구도 있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 잊을 수 없는 또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동민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람을 찍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겁도 없고 배짱도 좋았고 지금은 약간 나이가 들어서인가 좀 그래도 사람을 찍을 때 조금 겁이 생겼어요. 조금. 근데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찍는 게 좋고 렌즈 앞에서 꾸밈없이 보여지는 풍경 그대로를 늘 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 냄새 나는 거 그리고 또 유머를 잃고 싶지 않아서 또 약간 네, 유머가 느껴진다면 더더욱 좋고요. 약간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원래 좋아하셨고 그런 류의 사진들을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말하신 것들이 다 담겨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사람의 솔직한 모습과 거기에 조금의 유머와 그런 해악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네. 원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했어요. 일단 인간극장 정말 애청자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또 좋아하셔서 늘 같이 붙어서 보면서
그런 평범하고 다양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되게 멈춰 있는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항상 왜냐면 이 사진이 굉장히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단면적인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작업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뭐 앞으로의 전시도 그렇고 동민님이 개인 작업을 통해서 담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앞으로 담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요. 네, 앞으로 동민님이 개인 작업으로 담고 싶은 것들 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뭐 인물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통틀어서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뭔가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 조금 많이 아팠었고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은 제가 많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웃음과 깊은 울림을 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제 자신과 모두가 되게 그게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자신도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제 사진을 통해서 네. 어떤 그런 생명력이나 그런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행복이 느끼는 동민님의 네. 앞으로의 작업들도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중심으로 동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들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쓰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뭐 네. 하나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정성껏 해요. 이게 빨래던 설거지던 모든 작은 일이지만 네네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네. 어떤 네. 일상에 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내가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움직이는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어. 내가 이 두 손으로 설거지를 깨끗하게 네.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행복이다, 행운이다. 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설거지 네. 하나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고 되게 환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네. 되게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많이 생각해요. 와,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일을 하면 괜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부터 저도 집안일 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해볼게요. 보통 집안일 할 때는 아우 하기 싫어 아니면은 네. 내일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저도 좀 미룰 때도 있는데요. 음. 그래도 조금 쌓여 있을 때 네. 저게 내 약간 스트레스다. 음. 저걸 씻어버려야지. 음. 이렇게 생각하고 딱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뭔가 몸도 지금 되게 건강해지셨지만 뭔가 멘탈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동민님을 저는 만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동민님에게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환기와도 같은데요. 네. 이제 너무 나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때 그럴 때 좀 살아있음을 느껴요. 에너지도 얻고 E라서 MBTI가 E로 제가 시작하세요? 원래 네. 몇 년 동안 INTP였는데 지금은 NTP 됐어요. ENTP가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저도 E랑 I랑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집에 있을 때 혼자서 그냥 쉬면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저는 밤에 그렇게 우울해요. 뭔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뭐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딱 자기 전에 자기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드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온 날은 뭔가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영님, 네? 앵뽀삐. 저요? 저 앵뿌삐. ENFP입니다. 저도 근데 E랑 I랑 왔다 갔다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앵뽀삐. 완전 앵뿌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랑도 말을 할 사람 없을 때 우울해지고. 근데 또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왔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쫙 뺏기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랑은 더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F가 거의 100이거든요. 공감. 네. 그래서 여튼, 네, 저의 또 TMI였고요. 앵뽀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동민 작가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얻는 환기 때문에 또 하시는 건가요? 꼭 그러려고 오프라인 전시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제안과 어떤 기획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야망. 근데 또 다르죠. 같은 사진이라도 온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오프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외부로 보는 거랑 사진이라는 게 또 인쇄물로 보면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쇄 재질이나 뭐 사이즈 같은 것들이 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파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또 외부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건 막 작가와의 네. 그런 대화나 도슨트들을 맞아요.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재밌잖아요. 약간 비하인드 같은 것도 네. 들을 수 있고 네. 딱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딱 맞아요.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에서 요즘 공통적으로 게스트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 동민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란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자유란 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유는 집착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이제 비로소 자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성공의 관계에 행복에 집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해내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빨래든 설거지든 독서든 식사든 정말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소확행. 소확행.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동민님이 약간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계신가요? 동민님은?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항상. 왜냐면 사람이 또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욕심이라는 게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나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네.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 거 올라올 때 이제 좀 상기시키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중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그렇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동민님만의 따로 그런 해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전 집에서 그냥 설거지를 합니다. 하면서 생각을 좀 하세요? 네,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느꼈던 자유로웠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설거지요? 아니 설거지 아니고 이제 제가 5년 검진 결과 패스를 받고 네네. 이제 뭐 1, 2년 뒤에 보자는 병원 주치의 선생님 말씀에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떤 순간이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느끼기에 아프지 않더라도 그런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압박감이 늘 있었는데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신 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라디오 녹화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었고 정말요? 또 이너리즘 덕분에 다시 한번 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도 좋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해드려서 너무 저도 행복하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동민님의 다양한 작업물들은 저희 이너리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포스팅해 놓을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이너리즘 라디오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메일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inerism.me@gmail.com으로 많이 사연과 고민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라디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이너리즘 me and you.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